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티칭 수업을 하는데 티칭 수업에 한계가 왔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고 적은 학생 수이고, 또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팀원이 나갔기 때문에 한 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팀도 있고, 또한 두 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나간 아이들 그 공백을 채우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학습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나간 친구들의 자리를 메꾸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티칭 수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칭 수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코칭을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도통 감이 생기질 않네요. 코칭 수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칭 수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민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2019년 전까지만 해도 티칭 수업이었거든요. 티칭 수업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칠판에서 설명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선생님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업이 시작하고 정확하게 수업이 끝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주시해서 잘 볼 수 있고 잘 관찰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 티칭 수업은 재미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티칭 수업을 하면 참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경영인 문제에서는 참 난감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레벨이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고민이 되죠. 아이들은 많지 않고 그룹에 학생 수가 다 차 있지 않는데 그 아이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죠. 그럴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코칭 수업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룹 수업으로 티칭 수업을 할 때 이런 경영난 때문에 코칭 수업을 알아보고 세미나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내가 코칭 수업을 할 때 뭔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코칭 수업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 이런 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여러 설명회를 들었지만, 강연을 하는 강연자들은 코칭 수업이 좋다, 코칭 수업을 해라, 코칭 수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은 해주지만, 이게 실전에 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이걸 실생활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업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험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제가 갑자기 그룹 수업을 하다가 티칭 수업을 하면 또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또 태어나는 학생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또 고민이 들어가죠. 아, 내가 괜히 티칭 수업에서 코칭 수업으로 바꿨나? 그냥 하던 걸 할 걸 그랬네? 이런 고민이 또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티칭 수업이 궁금하시다 해서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앞서서 달리고 있는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르쳐 준다 해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절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코칭 수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코칭 수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었어요. 아, 막연하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 막연하게 코칭 수업을 이렇게 해라 라고 세미나를 갔을 때, 아, 저렇게 해도 되겠다 라고 막연하게 받아들였을 뿐 내가 이거를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을 때 다행히 내가 코칭 수업을 하고 있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현장을 내가 오픈을 해줄 테니 직접 와서 봐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그날에 있는 수업을 모두 휴강을 하고 코칭 수업하는 현장을 가기 위해서 새벽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일행과 함께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일단 수업이 먼저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수업이 먼저가 아니었고 직접 코칭 수업을 하는 현장을 오픈해서 보여준다는 건 정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굉장한 봉사정신이 필요한 거죠.
누구나 아무나 그 수업을 오픈할 수 없거든요. 내 수업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수업의 가치가 뚜렷한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에 이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는 내 수업을 오픈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내 수업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발벗고 나간 거죠. 오픈 수업을 듣게 해주겠다 하면서 얼마를 요구해도 저는 그걸 다 지불하면서 갈 의향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는 게 그게 저한테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딱 좋겠다 싶어서 저는 마다 않고 새벽밥 먹고 달려갔죠. 내가 달려간 그곳에서 코칭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옛날에는 서울에서 H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계셨다가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골로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코칭 수업을 하는데, 시골에서 코칭 수업 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이 대기자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벗고 간 그곳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 보니까, 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에게 코칭 수업을 하면서 직접 대면 코칭을 하는 걸 보니 제가 그때 감이 딱 오더라고요. 10번에 20번에 많은 세미나를 들어도 감이 오지 않던 걸 그 한 번에, 그 하루에 현장 수업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하고 저의 뇌리를 치면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 걸, 아, 나도 당장 내일부터 시행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연하시는 분이 코칭이 중요하다, 코칭 수업으로 해라, 코칭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다 보면 유익하고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면 된다라는 많은 세미나를 듣는 것보다 딱 그 한 번에, 한 시간에, 하루에 필드에서 뜨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가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생활에 적용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감도 확 오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코칭 수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고 나와 전혀 다른 컨텐츠이지만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코칭 수업으로 연계해 가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딱 오더라고요. 컨텐츠가 다르고 프로그램이 달라도 코칭하는 방법을 보니까 답이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코칭 수업을 원하신다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느끼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내 수업을 오픈을 하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맛집의 주방장이 그 주방을 오픈을 해서 나의 모든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고 내 레시피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영업의 비밀인데 누가 이거를 해주겠냐고요. 공부방, 교습소, 학원 또한 마찬가지겠죠. 학원마다, 교습소마다, 공부방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다르고 나만의 어떤 차별화가 있고 나만의 전문화가 있는데, 내 수업을 시강을 하면서 내 수업 현장을 오픈을 해서 누군가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건 나의 레시피, 나의 영업 노하우를 모두 까발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과연 누가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처음 오픈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초기 원장님이시라면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하시면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하는 걸 완전히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수업을 본다면, 그리고 내가 직접 생활 속에서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서 활용해 보시면 감이 금방 오실 거고요. 내가 공부방 경험도 많아, 교습소의 경력도 많아, 내 노하우도 많고 나의 컨텐츠도 많아. 그런데 나의 이런 많은 컨텐츠와 많은 프로그램과 나의 경력이 있긴 하지만 티칭으로 해왔잖아요. 이거를 살짝 코칭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나의 모든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또 프랜차이즈로 가맹한다는 건 또 그거에 대한 모험이 필요한 거고, 그 선택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꿀팁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신다면 감이 빨리 오실 텐데, 그런데 안 보여줄 것 같아. 나 같아도 내가 10년 넘게 고민하고 내 14년이 되도록
10년 넘게 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공부방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한 자체 교재도 있을 거고, 나만의 그런 수업하는 그 수업 현장도 나의 컨텐츠의 한 일부분인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수업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누가 나한테 제시한다 하면 저 또한 역시 뒤춤 뒤로 물러날 것 같아요.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수업에 함축되어 있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여달라고 하면 저도 또한 뒷발질을 좀 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을 때 강연자님들께서 코칭 수업을 이렇게 하고, 아이들 관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학부모 수업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은 해주지만 본인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업하는 현장을 진짜 이렇게 오픈해서 와서 보세요, 내가 수업하는 현장하고, 수업하는 현장을, 실제 현장을 직접 오픈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 속에 나름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다녀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 정도 뿐이지, 티칭에서 코칭 수업으로 가는 틀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딱 그 수업 현장 하루만 보면 되는데, 1시간만 봐도 딱 감이 오는데,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과 수업하고 또 나만의 컨텐츠가 있고 나만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나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현장 수업을 딱 1시간만 들어도 감이 딱 오는데, 그 1시간의 수업을 누가 보여줄까요? 제일 그것이 관건이네요. 어찌되었든 누군가의 필드에서 뜨고 있는 실제 현장의 수업을 볼 수 없다면 직접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면서 현장 속에서 깨지고 또 수정하고 또 깨지고 수정하면서 나만의 코칭 수업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행여나 누군가가 내 수업에 오픈을 해서 다 보여주겠다, 전수를 해주겠다 하면 그 가격이 얼마든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발벗고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해답을 줘야 되는데 확실한 해답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어쨌든 세미나 많이 다녀도 잘 몰라요. 감 없어요. 아 정말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막연한 뿐이지. 참 그때 참 막연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세미나를 한번 갔었거든요. 2년 전에 세미나를 갔을 때도 그 선생님이 코칭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브랜드로 코칭 수업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간 거죠. 궁금해서 그분의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그 강사님이 개인 브랜드로 공부방 교습소를 운영하실 때 컨설팅을 한다라고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에 왔던 많은 선생님들이 2차를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이, 개인 브랜드로 코칭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세미나가 왔는데 이런 컨설팅을 한다 해서 컨설팅을 듣고 싶은데 나는 그 컨설팅 비가 좀 아깝다. 그 컨설팅 비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설팅 비가 너무 아까서 그 컨설팅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공부방 교습소를 몇 년씩 운영하고 있지만 내가 코칭소로 수업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컨설팅을 듣고 싶은데 컨설팅 비가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 잘공 선생님이라면 들으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내가 부족하다면 한 개라도 얻어올 수 있고, 내가 그 한 개를 내 공부방 교습소에 활용할 수만 있다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저는 그거를 투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넘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피땀 흘린 노고를 내가 200만 원으로 그 피와 땀을 사오는 거고, 나는 그만큼 시간 절약할 수 있고 노력 절약할 수 있고,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 그리고 년 1억을 벌 수 있다면 이득이 아닌가요?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럼 잘공 선생님은 컨설팅 받으시지 왜 컨설팅 받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세미나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의 공부방에 있는 교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코칭 수업의 노하우, 선생님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의 모든 거를 나한테 전수해 준다라는 조건으로 저한테 200만 원을 주면 저는 200만 원 주고 팔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200만 원이라면 거저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께서 코칭 수업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다면 발벗고 나아가셔서 투자하세요. 100만 원의 투자로 연봉 1억이 될 수 있고 200만 원, 300만 원의 지금의 투자로 내가 이거를 응용해서 내 학원에, 내 공부방에, 그리고 내 교습소에 잘 활용해서 연봉 1억, 2억이 된다면 이거 남는 장사 아닐까요? 저는 뭐든지 투자해야 얻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해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나눈 주제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나에게 과연 부족한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나? 나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피와 땀을 쏟아부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함께 발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